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다 같이 합장을 하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타불 눈을 뜨시고 합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성철 큰스님 백일법문 58쪽입니다. 예, 사문십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문십이라는 것은 이것도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해 가지고 쌍차 쌍조로 가가지고 중도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종에서 말하는 사사무예 즉 법계 연기라는 것도 쌍차 쌍조를 내용으로 한 중도 연기이지 그 밖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함종치가 이 종치라 하는 것은 근본 요지가 이런 말입니다. 함종치가 실제로 쌍차 쌍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이 쌍차 쌍조에 대해서는 수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법계 연기가 뭐고 이 함종의 종치입니다. 법계라 하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럼 연기가 뭐고 연기는 이 세상에 사는 존재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싹 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이 법계 연기입니다. 그러고 쌍차 쌍조는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상대적인 양변을 상대적 내가 니다 이 상대적 양변을 딱 맞고 떠나니까 양변이 서로 비추고 통하더라 이럽니다. 내다 니다를 떠난 거는 내다 클 때 내 안에 니다 크는 게 딱 20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니다 클 때는 내가 딱 가가지고 니다 안에 20가 있어요. 그래서 내다 니다를 집착하지 않고 떠나니까 그만 내다 니다가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모순을 없애니 서로가 통하더라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있다 없다를 다 집착하지 않고 떠나니까 막 있다 없다가 통하더라. 조금 전에도 이야기 있다 속에 없다가 있고 없다 속에 있다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집착을 안 하니까 그대로 무심, 무념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함종에서는 쌍차 쌍조가 함종치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수 스님이나 청량국사에 이르러서는 함종이 쌍차 쌍조를 중심 내용으로 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드러내 놓았으니 지금부터 그것을 해설하겠습니다. 아래에서 해석하는 내용은 대부분 현수 스님의 말이며 이것을 다시 청량 스님이 추가해서 부연한 것입니다. 즉 청량 스님이 현수 스님의 학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를 보완하여 해설한 것입니다. 자, 사문이라 그런 것은 네 가지 문이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네 가지 수행법을 사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것을 이제 잘 설명하려고 하면은 우리 현정희 보살님 이 모델을 한번 자,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수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야신경하면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자, 색이라 하는 거는 우리 몸이라고 알면 됩니다. 몸. 색적 시공 색이 공이다 이런 이야기는 요 몸이와 공이고 요 몸이 그대로 탁 고정되어 있으면 공이 될 수가 없어요. 요 몸이 시시각각으로 변해봅니다. 변하니까 색이 공이 되어봅니다. 공이라 하는 건 뭐냐?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죠. 우리 몸이 다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변한단 말이지. 시시각각 왜요? 즉 우리가 알기 쉽게만 늙어간다, 변한다. 우리 항현진 보살님도 저희 때는 너무 예쁘고 키도 크고 저한테는 뭐 양기 거사가 반했을까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은 자 이래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이 공이다. 내 몸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공이다. 이것은 공에다가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색적 시공. 그래서 공에 중점을 들으니까 공문이다. 공문. 아까 내문이 나오지. 사문이 공문. 두 번째는 공적 시색이다. 공적 시색. 공적 시색은 변하기는 변하지만은 이 몸이 없다 해보면 안 돼. 변해가면서 있단 말이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변하지만 있다. 공적 시색이다. 변하지만은 몸이 있다. 공적. 요거는 몸에다가 중점을 두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유문입니다. 유문. 유자는 있을 유자라서 유문. 공문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실체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은 요 색이다 크는 게 색적 시공할 때 공 안에 딱 20분단 말이에요. 20 있기는 있지만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 안에 20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다 있다 이래갖고 쌍조다. 쌍조다 있다. 쌍조. 쌍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쌍조는 역공문이다. 또한 있고 공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다 있다. 그래서 숨기는 있지만 그러면은 다음에 요 색이 우리 몸이다 큰 게에 싹 변해보가 공으로 돼가 있거든. 그럼 공이다 큰 게에 또 싹 변해갖고 몸으로 돼가 있는 기라. 요것은 없다라고 보세요. 색이 있다 이렇게 큰 게 살짝 변해가 공으로 가가 있고 공이 있다 큰 게는 공이 또 변해가 몸으로. 그래서 없다. 요것을 쌍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네 가지가 전부입니다. 요 네 가지가 다음에 들어가면은 이렇게도 비틀고 저렇게도 비틀어놨으면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조금 전에 스님이 자 유문, 공문, 쌍차, 쌍조 요 네 가지를 설명해. 요것이 답니다. 요것만 알고 다음에는 서서서 읽어가면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수 한번 치주시오. 네. 다음, 모든 경이 각자 주장이 있으니 지금 여기서는 따로 이 하엄경의 종치를 밝힌다. 종치라 그런 것은 근본 요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뜻을 드러내며 자세히 내문이 있다. 조금 전에 설명했지요. 법화경이든지 하엄경이든지 모든 경전에는 각자가 주장하는 종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하엄경의 종치를 밝히는데 그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즉 내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내문이 서로 융화적으로 성립되어야만 하엄종의 종치를 알 수 있습니다. 내문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문, 공문, 역유, 역공문, 비유, 비공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따로 법계를 여는 것으로 이것을 법계는 체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공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법계를 여는 것으로서 인가를 이루니 인가는 용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계, 체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이고 인가, 용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이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이루니 보엠법계는 인이요 산하법계, 산하는 이 보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산하법계는 가라. 고로 인가가 이실법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자, 자꾸 이제 어렵게 들어가지. 이거 혼돈이 막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스님이 설명한 그 네 가지만 딱 기억하고 이건 참고적으로 읽으면 됩니다. 자꾸 이대로 따라가면 이 헷갈립니다. 자, 고로 인가가, 그런데 인가는 색을 이야기, 우리 몸을 이야기, 색이 이실법계다. 이 이실법계라는 것은 체를 이야기합니다. 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실법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소첨 하나는, 이 소는 함경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첨 하나는 꽃체에, 즉 공에 적한 용인이 색인이 이게 공적 시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니 꼭 인과 연기다. 공적 시색은 공이 꽃색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함종에서는 체와 용, 체는 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용은 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체와 용을 나누어 말할 때 법계를 체라고 하고 인가를 용이라고 표시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에서요 한 100분을 읽어오지 않으면 전혀 지금 헷갈립니다. 전혀 한 100분을 읽어오야 됩니다. 먼저 법계 즉 공, 즉 체, 체가 공이죠. 포습에서 용을 이룬다는 것은 용은 색을 이룬다는 것은 체 이대로가 용이고 그러니까 공적 시색입니다. 체 이대로가 용이고 법계 이대로가 인가다. 법계라 그는 공이지요. 인가는 쉐인께 공적 시색을 이야기한다. 이 뜻은 결국 공적 시색이라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자, 공적 시색을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지금 막 돌려놨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책을 갖다가 100분 이상 안 읽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공적 시색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막 비틀어 놨습니다. 여기에서 공적 시색이라 하는 것은 색에 중점을 두고 이것은 유문입니다. 있을 유자에서 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시각각으로 변해가지만은 내 몸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유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갑니다. 인가라는 것은 인가는 색을 이야기하지요. 우리 몸을 이야기합니다. 인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현법계가 인이 되고 산화법계가 가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가가가 이실법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즉 공을 벗어나지 않는다. 체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실법계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법계 즉 체, 공을 이야기합니다. 법계가 공이야 체가 공이니까 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용의 법계는 용이라고 하는 색이지 우리 몸을 이야기합니다. 용의 법계는 보현법계가 인이 되고 산화법계가 가가 되는데 이것을 법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놨어요. 법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와 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적 시색이 되어 보니까 공이라고 하는 게 색으로 살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적 시색을 합니다. 이사라고 하는 건 공색이라는 것은 여기서 공과 색을 헷갈리면 안 돼. 공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실체가 없다. 요건 확실하게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색은 여기에서 우리 몸이다. 요렇게 알아야 됩니다. 요 두 개만 알고 들어가면 그건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사라는 것은 이실법계인 공, 즉 공이지. 공의 법계를 여의고는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적체지용, 즉 공적 시색이 적체지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공 이들애가 전체가 모두 용이므로 색이므로 이것을 용면에서 볼 때 인과연기라는 말입니다. 공적 시색이라는. 이거 어렵죠 지금. 막 말을 돌려놔봤으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가 이야기한 4가지 문만 이해하고 이거는 참고적으로 읽고만 가자. 이거 따라가다가는 스님도 혼돈이 되고 다 혼돈이 되어봅니다. 맨 처음의 첫째 따로 하는 말은 현수 스님의 탐행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청량 스님이 현수 스님의 학설을 인용하면서 그 부분을 표시하지 않고 자기의 견해와 합쳐서 해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의 간료 속에 소라는 것은 소는 함경소, 청량 스님의 함경소를 뜻합니다. 소라고 나오면 청량 스님의 함경소다. 두체는 인가는 색, 우리 몸입니다. 인가를 모아 융화함으로써 법계와 동일합니다. 법계라는 건 공을 이야기합니다. 법계와 동일합니다. 소, 함경소에 다 만나는 즉 용의 체인이 이실법계다. 용, 색이 공이니 이실법계다. 공이다. 이런 두체는 인가를 모아서 색을 모아서 융화시킴으로써 법계와 공과 동일하다는 말은 앞의 내용을 거꾸로 말한 것입니다. 앞은 공적 시색인데 여기는 용 이대로가 체로서 곧 색적 시공이라는 뜻입니다. 참 이래 막 설명하고 저래 막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따라가지 말자는 거지. 아까 스님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4가지 측면에서 설명 그것만 알고 가자는 거지. 요런 게 있구나.
요래만 알고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공을 중요시하는 공문입니다. 왜? 색적 시공이니까 뒤에 나온 공을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색이 우리 몸이 곧 공이다. 공을 중요시하니까 여기서는 공문이다. 이런. 공은 체이며 이실법계이고 색은 용이며 인가로 표현됩니다. 요거 하나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공은 체이고 이실법계이고 색은 용이며 인가로 표현됩니다. 이 둘째는 적용지체, 적용지체라 것은 색이 공이다. 색적 시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 이대로 색 이대로 전체가 공이며 이실법계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을 바탕으로 상고하는 말입니다. 즉 색적 시공인데 공에다가 주안점을 두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계에 나오는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만 우리가 이해하고 확실히 알 것 같으면 불교 공부 다 한 겁니다. 불교 공부.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나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도를 정득한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깨달은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중생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근본 욕심이 있거든.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 위주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핵심이 뭐가? 마음 공부라. 마음을 잘 다스리가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 크다, 작다, 잘 산다, 못 산다, 잘생겼다, 못생겼다에 집착을 하지 안 하고 다 떠나보니, 떠나보면 난죽게 두 개가 통해. 왜? 스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있다 안에 뭐가 있노? 없다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없다 해보면 없다 안에 있다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라 하는 것은 와도 그만 가도 그만이라. 그 노래 있잖아, 우리. 와도 그만 가도 그만 크는 거. 그런 노래도 이 중도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있다 해도 안 맞고 없다 해도 안 맞고 온다 해도 안 맞고 간다 해도 안 맞는 것이 중도인데 우리 중생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다 내 입장에서 분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왜? 우리 중생들은 근본적인 욕심이 있는 것이 본능으로 있습니다. 본능으로. 이것을 타파해야만이 부처가 되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타파하지 않고는 우리가 지금 엊그제도 매일 옷이 텔레비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싸우는 것도 같은 한 뿌리입니다. 들어가 보면 하나님 신이라 하는 것을 같은 한 뿌리에 가지가 지금 들립니다. 가지가. 하나는 알라 신이 최고답고 하나는 유다인 유대 신이 최고랍고 같은 신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들리는데 내 가지가 옳고 네 가지가 옳고 하니까 만달저리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 부처님 말씀 딱 10%만 알아도 싸울 수가 없어요. 와, 내가 니다를 떠나자 말이지. 내다 캐도 안 맞고 니다 캐도 안 맞고.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하지. 신랑이 술 한잔 먹고 좀 늦게 들어오고 애롭니다. 그럼 니는 만달 술 처먹고 집에서 늦가도록 막 끌어본데 그때는 신랑이 좀 잘못했겠지. 늦가도록. 그럼 신랑이 자꾸 한 몇 번은 참을 기단 말이야. 참아. 봐라. 니 옛날에 그때 니네 안 그랬다고 딱 이랬더라고 또 그럼 내가 맞든 니가 맞든 난 싸움 빼야 안 되는 게라. 싸움 빼.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은 없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것에 집착하면은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싹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만달 선언만 저질렀다면 이 세상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 다 이미 부처가 내가 극락에 갔거나 천상에 갔거나 이 세상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은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전생에 업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방생 갈 때 무슨 법문을 할까 생각했는데 업장소멸은 방생이 최고다. 이런 제목으로 내가 법문을 써놨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업장이 깊으면요. 평생에 내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됐다. 말뜻 내가 또 없는 데서 터지고 없는 데서 그 업장이 소멸이 돼야만이
내가 논소톱으로 고속도로를 달릴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게 가시밭길로 힘들고 괴로운 사람은 과거 전생에 내 업장이 두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내가 그렇다 그런 걸 확실히 알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업장 소멸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또 자꾸 뭐 신랑 있으면 신랑 탈이고 마누라 있으면 마누라 탈이고 자식 탈이고 뭐 탈이고 핑계를 대고 기도를 잘 안 해. 그 기도 몇 번 하다가 막 잡생각이 떠오르면 아이고 체해보라 이거 안 되는 기고 내가 떠니 내버리고 기도 몇 번 해도 안 되던데요. 이래 봅니다. 그런 사람들. 왜? 내 업장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이렇게 하면 실명을 들면 안 되지만 앞에 있는 그 보살님도 그 지금 기도는 뭐 도사지만 그 이때까지 길들일 때 한 10년 걸렸었기만 한 10년 안 됐을까? 오다가 안 오다가 뺀돌뺀돌 여름이 샀더만 한 10년 됐지 싶어. 내가 그러니까 이 습관이 훈습이 돼가 있는 것을 하루 아침에 바꿀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갖고. 그런데 그것보다 큰 벽에 딱 부딪히면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사님이 술을 억수로 좋아하는데 병원에 간 게 간암시초다. 더 먹으면 죽는다. 큰 게. 그 하늘부터 착 끊어 부더란거나. 그러니까 그 큰 벽에 딱 오면은 바꿀 수가 있지. 웬만한 건 잘 바꾸기 힘듭니다. 자, 셋째는 법계와 인가를, 법계는 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가는 색, 법계와 인가를 분명히 나타내 보입니다. 왜? 내 몸 안에 공이 숨어 있고 공 안에 색이 숨어 있으니까 나타내 보냅니다. 이것이 뭐 쌍조를 이야기합니다. 맞고 떠나니 서로 통하고 삐추더라 이런 이야기는 쌍조라. 셋째는 꽃 채와 용이 쌍으로 나타나면 꽃 쌍으로 밝힙니다. 이거 쌍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계는 채요, 인간은 용으로 여기에서는 채와 용을 쌍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꼭 쌍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법계는 공입니다. 공이고 채고 인간은 용이니까 공적시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과 용이 쌍으로 드러낸다니까는 서로가 숨어 있지만 없다는 소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묘한 말이 나옵니다.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이거 우리가요,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공부가 많이 돼야 이해가 되는 이야기. 무엇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 이래야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뭐 물에 뭐 물탄도 술에 술탄도 그런 이야기 어디 있노 그런데 실제 깨달음이 가면 그런 게 통하게끔 때가 있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넷째는 법계와 인가가 쌍으로 원용어에 함께 떨어지니 함께 없어지니 이것을 쌍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쌍차는 떠난다는 이야기,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성과 상이 이어 성은 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불성, 본성, 이게 성이거든. 상은 색입니다. 모양이니까. 모양상. 상이 섞여 원용에서 무해자재하며 또한 10가지 뜻이 있느니라. 내체는 꽃채와 영이 운용하니 부사인은 해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계와 인가가 쌍으로 원용하여 함께 떨어지는 없어지니 쌍차라는 말은 법계라 해도 안 되고 인가라 해도 안 되고 쌍차에 살면 이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소리거든요. 그 쌍차에서 하는 소리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처음은 적체지용, 공적시색입니다. 적체지용, 왜? 체가 공이니까 용은 색이니까 그리고 공적시색이고 공적시색이라고 유문을 이야기하는 왜? 색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 소리입니다. 색은 우리 몸이죠. 다음은 적용지체로서 색적시공예, 요게는 공을 중점으로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즉 우리 몸이 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법계와 인가의 채용쌍인, 즉 공과 색이 함께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 쌍현, 쌍현이니까
둘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가 쌍조를 드러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쌍조는 여규역공문이지. 드러내고 내체는 법계와 인가의 채용구리로서 쌍차를 설합니다. 둘이 다 떠난다, 멸한다, 헤어진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비유 비공문이다. 자, 요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스님이 이야기했지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렇게 꽈들어가는 까베기 꽈듯이 이렇게 꽈들어가면 우리가 헷갈리니까 아까 스님이 처음에 네 가지 설명 그것만 알자.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유문, 공문, 쌍조, 쌍자 요 네 가지 아까 설명 그것만 알자. 결국 이것은 천태의 삼재 원흉 도리와 이 천태의 삼재 원흉 도리라는 것은요. 공재, 가재, 중재를 삼재라고 하는데 뭐 공재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현상에는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다. 전부 다 변한다. 시시각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요것도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색깔이 세월이 가면 다 변합니다. 그 시간적인 문제라. 그리고 가재는 우리의 몸이 인연에 의해서 일시적인 합으로 지금 존재한다. 뭐 색수상행식으로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인연의 합에 의해서 가짜백으로 존재하는데 인연이 끝나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게 뭐냐? 저 지금 49제 영단에 두 번 있듯이 우리가 흩어지는 죽음이죠. 죽음. 시간적으로 빨리 흩어지나 늦게 흩어지나 그 차이입니다. 내가 전생에 업장이 많아가지고 내 인연이 빨리 끝나면 빨리 죽을 것이고 내 인연이 그나마 좀 그거 하면 좀 늦게 시간적인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왜? 생자는 필별이라 했거든요. 태어난 자는 어째서 결국은 다 죽고 마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종교가 생겨났거든요. 우리 부처님께서 태어나기는 난데 와 죽노 이 문제를 가지고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카필라라는 그 국이 나라가 있는데 가만히 앉았으면 지가 뭐 임금하는 건 기정사실인데 왜 사람이 태어나기는 났는데 와 죽노 이 죽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종교는 무조건 신만 믿으면 지가 알아서 합니다. 신만 믿으면은 천국에 가고 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래 나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가 이 원리를 깨달은 자만이 자기가 이 죽음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은 계속 우리가 육도윤회를 내가 돕니다. 육도윤회를. 그러니까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불자님들은요. 각 깨달아보면 좋지만 못 깨달으면 다음에 상품 상생으로 우리 인간으로 한번 나오자. 상품 상생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가정에 건강하게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 오자 이 말이지. 그래갖고 그때 조금 더 공부해갖고 이제 우리가 기속처인 극락으로 가죠. 극락으로. 극락이 천국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극락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극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종체기용하고 공적시색하고 종령기체에서 색적시공하고 함께 나타나고 함께 떨어지니 함께 나타나는 것은 쌍조를 이야기하고 함께 떨어지는 것은 쌍자. 이것이 삼재 원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제 100일 보면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은 이거 무슨 말인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만 책만 볼까?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좋다 이 말이지. 몰라도 좋다 이 말이지. 아까 이야기한 그 네 가지만 딱 알면은 이거 뭐 안 봐도 다 하는 겁니다. 왜 색적 시기공과 공적 시색이냐? 그리고 쌍차 쌍조가 되므로 쌍차 쌍조 이거는 중도를 이야기할 때 이 쌍차 쌍조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쌍차라고 해서는
맞고 떠나니 이런 이야기인데 집착하지 않으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착하지 않으니까 쌍조 서로 비추고 통하더라. 내가 니한테 집착을 안 하니까 니하고 싸울 일도 없고 그러면 니하고 다 통하더라. 이런 데 집착하면은 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시에 큰 살인 사건도 스토킹이나 뭐라고 대토킹인가 스토킹인가 그것 때문에 막 그 사람이 죽고 나오고 그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착. 큰 세계에 나오면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많은데 내 마음이 그 한 사람이 딱 꽂힐 뿐면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우리 보살님들이나 그 사람들 뭐 집착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 신랑이 오든가 말든가 뭐 마누라가 오든가 말든가 밥도 안 챙겨주고 이건 얘 묻고 차야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도리는 해야지. 우리의 도리는. 응? 그거는 집착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방임. 방조. 그런 건 하면 안 돼. 당연히 남편이 늦고 오면 밥도 차려줄 줄 알아야 되고 또 아내가 늦고 들어오면 지가 챙겨 먹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이래야지. 그거는 집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임입니다. 방임. 방조입니다. 그리고 쌍차 쌍조가 되므로 끝에 가서 성상이 혼용하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을 이야기합니다. 상이라고 하는 색입니다. 그러니까 공과 색이 막 섞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 같이 가잖아요. 우리 몸에 공하고 색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색은 내 몸이고 공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공과 색이 지금 함께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색이다 이래 본 게 공으로 딱 변해가 있고 공이다 그런 게 색으로 딱 변해가 있으니까 쌍차단 말이지. 함께 가는 것은 쌍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예자재에서 10가지 뜻이 있다는 것도 이의 내문을 포함하여 논하는 것이지 맨 끝의 내문이 문만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적상입, 상적상입이라고 하는 것은 법계 연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법계 연기 조금 전에 스님 설명했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뭐 독립된 존재는 아무것도 없고 서로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 그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를 지적하면 전체가 다 따라오고 왜? 서로 거미줄처럼 엮기가 있기 때문에 한 개를 지적하면 전체가 다 따라오고 전체를 지적하면 또 하나가 또 다 따라갑니다. 왜? 딱 거미줄처럼 엮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문을 분리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0가지 뜻이 무엇인가? 이 10가지 뜻도 원래 현수 스님의 다명기에 있는 것인데 청량 스님이 자신의 소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자, 12도 조금 전에 설명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2도.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쌍차, 쌍조, 중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것도 앞에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상을 다 떠나므로 상이 뭐냐? 색을 다 떠나므로 우리 몸을 떠나므로 인가라 그런 건 아까 색이라 했죠. 우리 몸에는 인가가 법계와 공과 다르지 아니하니 곧 인가는 인가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색이 아니다. 이렇습니다. 색이 아니다. 지금 쌍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색이 아니다. 인간은 용이고 색이 용이고 용도 색이지 색이고 법계는 체이므로 체는 공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인가와 법계가 그러니까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용 이대로가 체라는 뜻이 됩니다. 용 이대로가. 용은 색이지요. 그 체는 공인 게 색적 시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반야신경이 불교의 핵심이거든요. 84,000 법문을 줄인 것이 금강경입니다. 이 금강경을 줄인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적 시색, 색적 시공을 우리 매일 연부를 해도 무슨 연부를 해도요. 시작에 반야신경을 하고 가거든요. 반야신.
그것이 왜 불교의 핵심이고 불교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우리 검정한 불자님들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지만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요것만 들어도 우리나라 불교 불자님들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가 있냐면 대학교 수준 넘어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토굴에서 이런 큰 강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 불자님들이 영광으로 알아도 됩니다. 몰라도 좋습니다. 자꾸 들으면은 그것이 그렇게 연결이 되거나 연결되거나. 왜? 서당교 3년이면 풍을 넘는단 말이에요. 풍을 넘. 그러니까 요 뒤에 양보살 애손자가 2살인가 3살인가 오는데 요 놈이 부처님한테 절로 안 해. 절로 안 해가지고 내가 가시한 쪼고를 어떻게 꼬시고 하다가 과자로 딱 싸들고 절하면 깨주고 절 안 하면 그럼 딱 오면서 부처님 전에 어떤 데는 부처님 쪽으로 절을 하는데 어떤 데는 절해 봅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 절에 그래 똑바로 이래갖고 하면 주세요. 뭘 까다 달라는 거를 내 절했으니까 내놔라. 그래서 이 세상에 공짜배기 오더니 고래가 어시 이제 절 잘합니다. 또 부산에 있는 큰 농고는 이제 그거는 이제 7살이니까 돈 맛을 알아내니까 그거는 이제 딱 오면 바로 이제 부처님 삼배하고 내가 어디 실 몰자 가면 앉아라 겁니다. 와 그럼 앉아라 앉아 절 한번 끌받고는 내놔라 겁니다. 그래서 공짜는 없습니다. 두체는 자성을 떠나면 여기서 자성이라 하는 것은 불성,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성품이 자성이고 불성입니다. 내 몸 안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자성, 불성이 본래는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찾지를 못하고 중생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이 때가 묻어가고 거울에 때학기를 때가 묻어가지고 찾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다가 보면은 자성이 나타날 때는 이미 성불한 것입니다. 갠성인 것입니다. 자성을 떠나므로 법계는 공이라 했죠. 인간은 세계 다르지 아니하니 법계는 법계가 아니다. 요때 아니다는 건 부정이거든. 부정은 쌍차를 이야기합니다. 맞고 떠나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상을 가지고 색을 가지고 말했지만 지금은 성을 가지고 공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법계는 공이라고 이야기했고 인간은 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색을 제외하고 따로 없으므로 법계라는 것은 법계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은 공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공적 시색을 이야기하는데 공이 색으로 변했으니까 공을 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색으로 변해가 있으니까. 이것이 쌍차입니다. 그래서 공이라 해도 안 맞고 색이라 해도 안 맞고 공A라 해도 안 맞고 공색가 해라 해도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해도 안 맞고 없다 해도 안 맞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우리 중생에서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깨우쳐야만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 앞의 두 가지는 인가와 법계를 쌍차여 다 막는 견지에서 하는 말로 인가가 법계이기 때문에 인가를 할 수 없고 법계가 인가이기 때문에 법계를 또 법계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차를 이야기합니다. 셋째, 자성을 떠났지만 자성은 우리의 본성, 법성, 불성을 이야기합니다. 자성을 떠났지만 자성이 없어지지 않는 거로 법계가 곧 인간이 법계가 아닌 것으로서 법계로 삼는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쌍도를 이야기합니다. 쌍도를. 체 이대로가 용이고 공 이대로가 용이고 용 이대로가 체이기 때문에 체와 용은 포획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법계가 아니라여 부정을 냈지만 여기서는 법계 이대로가 법계라여 긍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쌍조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